안녕하세요. 권유광TV의 권유광입니다. 오늘은 12월 1일, 12월 첫째 날입니다. 1일, 금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는 아주 깐깐해요. 관상대 예보에 의하면 주말에는 아주 춥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 소식도 있어요. 눈도 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주말에 지방을 가시는 분들은 일기예보를 좀 참고를 하시고 지방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 방송은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헨리 키신저 박사, 키신저가 사망을 했다. 그래서 애도의 물결이 세계에서 지금 쏟아지고 있다 하는 본방송을 드리겠습니다. 본방송 전에 민주당에서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있는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을 한다. 그래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동관 방통위 심의위원장이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사퇴하면 탄핵을 뭐 해봐 소용없죠. 그건 공직에 있을 적에 탄핵이 되는 거니까 사퇴를 하면 민주당은 헛수고죠. 이제 취하든지 뭐하든지 취소하든지 해야겠죠. 그리고 검사 두 사람,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던 검사 두 명은 탄핵을 할 거로 봅니다. 그 검사들도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지방으로 지금 현재 전근을 시켜놨는데 그래도 탄핵을 강행을 하려고 합니다. 언론들에 들어가서 보면 지금 현재 국회가 민주당이 탄핵 방탄을 하고 있다. 먼저는 국회의원 특혜로 방탄 국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방탄 탄핵을 한다. 그저 자기들 입김에 안 맞고 자기의 좀 불편한 거 하면은 탄핵을 하려고 그러는 민주당.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해가지고 재미를 봤는지 그게 중독이 됐는지 탄핵하는데 정말 국회 꼴사납습니다. 정말 이런 국회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든지 이동관 방통심의위원장이 사퇴를 했으니까 그 이제 끝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다시 적임자를 골라서 또 임명을 하겠죠. 여튼지 우리나라는 언론기관이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정치에 어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면서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방송의 태도가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방송 언론 개혁은 필요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후진 나라, 후진 방송 언론기관 한국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식을 드리고요. 뭐 정치권은 뭐 여야가 뭐 아주 심하게 갈등에 쌓여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낙연 전 총리가 이재명 아주 고운 눈으로 보지 않고 창당을 다시 분당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아직까지 구체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이낙연 전 총리가 이제 기지개를 펴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공천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의힘 여당은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공관위원장까지 나한테 달라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에 있는 김기현 대표하고 서로 지금 현재 근무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정치권에 들어와서 전에도 아마 그 언젠가 새누리당인가 민주당일 때도 그때도 인요한 위원장이 그 개입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또 들어와가지고 혁신위원회라 하면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들이 특혜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책 특권이라든지 또는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그 특권들을 내려놓는 그런 쪽에 좀 혁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걸 많이 내놔야 되는데 그저 국민의힘의 당에 있는 문제들만 가지고 너무 깊이 있게 취급하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운 눈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본 방송으로 키신저 박사, 헨리 키신저 사망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헨리 키신저 박사는 원래 태생은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1923년 5월 27일 날 태어났으니까 2023년 11월 29일 날 돌아왔으니까 100세를 사신 거예요. 100세하고도 한 6개월을 사신 겁니다. 장수하신 거죠. 근데 아주 특이하게 중국에서 광고판까지 올려놓고 중국 사람들이 애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신저 박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향후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키신저, 헨리 키신저 같은 그런 정치인은 태어나기 어렵다, 태어나기 힘들다 이렇게들 외신 보도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선 헨리 키신저 박사는 벤플리트 상을 2009년도에 상을 수상하셨고 2006년에는 우드로우 윌슨 상을 수상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국제 올림픽위원회 위원으로도 계셨고 키신저 어소시에이츠 회장을 맡고 계셨죠. 키신저 박사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정말 전형적인 아주 그 정치인으로 생기신 모습입니다. 아주 얼굴이 크고 두툼하고 저같이 얼굴이 큰 것 같습니다. 얼굴이 크고 아주 인자하게 생기신 키신저 박사. 그러나 우리들 그 뇌리에 세계인들은 키신저 박사를 존경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시대에서는 이런 분이 결국은 1세기 100년을 사시고 세상을 떠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유명인들이 돌아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사람은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악착같이 그저 자기 명예를 찾으려고 하고 이렇게 해도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난다. 떠나는 걸 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앞만 보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아주 이렇게 인색하고 악해지고 이렇게 법을 어기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많은 범죄 의혹이 있는데요. 물론 재판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이재명 대표도 나도 이제 나이 먹고 얼마 되면 나도 세상을 떠난다. 이제 좀 좋은 일 좀 하자. 국민을 위해서 좀 봉사하자. 당원들을 위해서 좀 그 희망을 갖게 좀 하자. 법을 좀 잘 지키자. 뭐 이렇게 하는 쪽으로 좀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어떠할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키신저 그 박사에 대한 보도 나와 있는 걸 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존경하는 키신저. 그 누구도 제2 키신저는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키신저가 다시 키신저 같은 사람이 태어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죠. 지금 여기가 지금 중국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전자광업판에다가 이렇게 키신저 박사 그 사망 소식을 전하는 중국에 지금 현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왜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하느냐? 사실상 미국과 중국과 국제 수교를 맺게 한 것이 키신저, 헨리 키신저 장관이었거든요. 그때 국무장관이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중국 사람들이든가 중국 정치인들은 키신저를 아주 존경하고 남달리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 아주 좋은 뜻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거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키신저 별세의 각국이 애도의 물거리다. 윤 대통령께서도 평화 노력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숄츠 특별한 외교관을 잃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이견 있었지만 지성 시모.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아주 좋은 관계를 못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망한 지 하루 지나서 이렇게 발표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중국의 시진핑 양국의 이익 세계를 바꿔놓았다. 아주 오히려 시진핑 중국의 시진핑이 아주 표현을 아주 좋게 했어요. 세계 역사계의 거인이 떠났다. 헨리 키신저 미 국무 장관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계 각국의 추모가 이어졌다. 많은 이들은 그의 탁월한 식견과 판단력 등을 거론하며 추모를 이어갔지만 키신저 전 장관의 외교 정책과 밀접한 미국과 중국은 고인의 죽음에 온도차를 보였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달 29일 대서양을 넘어 미국과 독일의 우정을 위한 그의 헌신은 매우 컸고 그는 항상 조국 독일과 가까이 있을 것이라며 세계가 특별한 외교관을 잃었다고 추모했다. 독일 총리는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독일의 태생이거든요. 그래서 숄츠 독일 총리가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크렘궁 홈페이지에 올린 애도문에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존경받은 권위를 누렸던 뛰어난 외교관이자 현명하고 선견지명이 있는 정치가가 세상을 떠났다고 애도를 표시했다. 푸틴은 헨리 키신저를 좋게 평가하고 높이 평가하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빨리 종결을 짓고 더 이상 국민들의 희생되는 걸 막아야 됩니다. 세계 전쟁은 여하튼지 없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도 이제 중지해야 됩니다. 애매한 힘없는 노인네 여자들 아이들만 사망하는 전쟁, 이 전쟁은 막아야 됩니다. 푸틴 키신저 박사 평가만 높게 하지 말고 빨리 종결해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전쟁을 끝내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조전을 보내 미국 외교 정책의 기틀을 위반한 전략가이자 국제 정치 학자로서 일평생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지난해 9월 한미 동맹에 굳건한 지지를 보내고 국제 문제에 대한 통찰을 들려주신 것을 소중히 기억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 갈 적에 윤석열 대통령이 키신저 박사를 만났었죠. 그때 그 들은 이야기를 지금 현재 되짚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다른 정상들도 애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키신저 장관은 최대 외교 성과로 꼽히는 미중 국제 수교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은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키신저 전 장관 사망 하루 뒤인 30일 내놓은 성명에서 생전에 자주 강한 이견이 있었지만 고인의 지성과 전략적 초점은 심오했다며 공직에서 은퇴한 후에도 여러 세대에 걸쳐 가장 중요한 정책 토론에 자신의 견해와 생각을 전했다고 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략소통 조정관은 그와 의견이 일치했든 아니든 간에 그가 수십 년간 외교 정책을 만들었고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에 보낸 조전에서 중국 인민의 오랜 좋은 친구이며 그의 타고난 전략적 안목은 양국의 이익이 됐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바꿔놓았다고 극찬했다. 중국에서 아주 키신저 박사 그 사망에 대해서 보도에 의하면 정치인들이나 중국에 있는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애도의 물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한편 미중 관계 전문가들은 최근 미중 관계 악화로 제2의 키신저 역할을 할 인물이 한동안 없을 것이라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알프레드 우 싱가포르 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 부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견해가 너무 다르다며 그 누구도 제2의 키신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참 키신저 박사가 이렇게 세계의 많은 많은 사람들이 애도의 뜻을 펴고 조전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러나 그가 한 세계에 남은 평화에 대한 그 정치 형태는 길이 역사에 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키신저 박사에게 심심한 명복을 빕니다.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더 많은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기도 합니다. 이 방송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치 경험도 없이 검찰총장 공직에 계시다가 대통령으로 국민들이 불러냈는데 국민들이 적극적인 지지와 찬성으로 앞으로 5년 단임이지니까 5년 동안 안에 이 나라를 정치 발전, 경제 발전, 사법부의 개혁, 언론의 개혁, 또 이 지금 현재 학원, 이 학교, 교육 이런 쪽에도 많은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지나면 내일부터 주말입니다.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또 편안히 쉬시고 또 건강도 많이 살피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춥고 눈도 온다는 눈 소식도 있기 때문에 차를 움직이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비를 하셔서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